자, 국민의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이야기가 어디까지 온 거냐? 이달 말까지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우하고 김인원이 여러 차례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준서가 이유미한테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는 것을 들었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준서는 그 들은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준서가 그걸 독단적으로 알면서도 윗선에다 알리지 않은 채 이거를 실행했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의당 관련된 공명선거 추진단부터 시작된 그 윗선들이 알면서도 대선 전에 고호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드디어 이용주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의원을 이번 주 중, 우리 방송 나가는 이번 주 중에 이미 이 방송이 나가면 소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주를 소환을 그래서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박지원 전 대표, 당시 선대위원장도 알았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까지 조사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마무리하고 발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박지원 전 대표에게는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들어서, 이것은 뭐냐면 피의자로 특정하기가 아직은 힘들다라는 이유거든요. 검찰에서. 그래서 소환 조사보다는 박지원은 서면 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그거잖아. 미필적 고의야. 네. 심증적으로는 그래. 박지원도 검증이 허술한 거 알면서 그 정도 사안을 발표하려면요, 최소한 당대표가 오케이 사인이 나야 돼요. 근데 박지원은 그게 확실한 검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의 정황은 있어. 근데 요거는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측면 정치적인 책임 여부고, 두 번째는 신적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있는 건데, 어차피 지금 검찰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대표의 허락 없이 이게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당의 구조상 그래요. 공명선거팀에서 이준서나 누군가가 이게 제보자가 없고 조작된 것을 알았고, 이 조작된 사실이라고 당대표한테 말을 하지 않고 이런 게 제보되었다라고 거짓말을 누군가가 쳤다 하더라도 이것을 윤허를 당대표가 하지 않고 이거를 당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토론회까지 나가서 얘기했다라는 건 이 문제를 제기했고, 당 전체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 리더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서 사법적으로라도 박 대표는 그 책임을 면키 어려워요. 특히 박지원은 그런 것 같아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죠. 계속해서 거짓말한 게 지금 두 번, 세 번 들통이 났잖아요. 심지어 당이 통화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거는 본인이 굉장히 지금 창피하고 당혹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당혹이죠.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이걸 덮고 있는 게 아까 그 미필적 고의나 정황은 뭐냐면은 누가 봐도 그랬을 것 같고 시스템도 그래. 박지원이 모를 리가 없어. 근데 보통 청문회 같은 데 나오면 정치인들 하는 말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로. 전화통화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뿐이지, 박지원은 사실상 이런 정황들로 보면, 왜 거짓말하는 정황들로 보면 두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최소한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전제하에는 제보 조작이 허술하고 검증이 안 된 걸 알면서도 해. 근데 이제 좀 더 나가시는 분들, 뭐 특히 신비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지원이 사실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까지도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략을 아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유미가, 그럼 그 시작을 이유미가 아이디어 반짝, 원정 제보 조작 해볼까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향식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조작 한번 해보자. 그 뉘앙스로. 거기에 그 어떤 책임이 있냐를 증명을 법으로 못하니까 지금 이 상태의 미필적 고의란 말이 나오는 거지. 결정적인 단서 하나 예를 들면은요, 핸드폰에 뭐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문준용 씨가 취업을 특혜했는데 문재인 후보 백으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백으로 한번 취직시켜 보는 걸로 방향성을 맞춰보면 어떨까? 요런 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아니면 그것 좀 이슈화 시켜보지. 이렇게 지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는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긴박하게.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왜 이 문제가,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국민의당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큰 적폐거든요. 만약에 이 사건이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될 건 줄 아세요? 보복에 들어가요. 보복에 들면 오히려 문준영 씨를 아마 죽이게 될 거예요. 오히려. 이걸 덮기 위해서 문준영 씨를 안철수라는 권력이 대통령 권력이 오히려 적으로 만들어서 커봐. 그러니까 너 졌잖아. 이렇게 만들어갈 십상이 높아. 이게 바로 모략 정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사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인가요?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저도 그 말도 저 동의 못합니다. 선거 이전 얘기는 다 잊읍시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였냐면 이 매번 이런 식으로 용서가 되는 거야. 이거 선거 전에 있잖아요.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이 이슈로 정권을 잡으면 끝이야. 누구도 책임지는 놈이 없어. 이게 바로 모략 정치 아니에요? 이거 적폐청산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촛불의 민의로 가름해 보면 이거는 뭐 당을 해체해도 또는 능지처참을 해야 되는 건데 또 이게 능지처참을 하면 또 다당제의 근간에 또 흔들려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안철수가 좀 정계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홍준표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아서 사라지면 좀 대한민국이 좀 건전한 다당제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견이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아직 판단을 저도 못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건전한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람들이 건전한 정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 문제는 국민의당 일벌백계 해야 된다. 국민의당 문제는 혐의점이 두 개예요. 원래는 처음에 혐의점이 하나였어요. 검찰 수사는 사실 공표. 이게 허위 사실이든 진실이든 공표 문제였거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 공표에 대한 수사였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제보 조작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딸려 나온 거예요. 원래는 검찰이 이걸 보고 있던 게 아니고 딸려 나온 내용이 돼서 1차로 제보 조작에 대해서는 이 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게 어디냐 하면 공명선거추진위원단 여기서만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책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사는 유포한 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공표한 거에 대한 거. 그럼 누가 들어가요? 안철수 들어가고 박지원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이용준 당연하고. 그러면 이 두 번째 다 걸러내야 돼요. 잘못한 사람들. 이 악마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은 걸어내고 국민의당의 해산이 되건 아니면 자기들끼리 다시 똘똘 뭉치건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의 국민들이 야 국민의당 보호해야 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여기서 잘못한 놈들은 철저히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몫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몫에 따라서 국민의당이나 다당제가 잘 굴러갈 것이냐의 그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설득됐는데요, 제가.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용주 같은 경우는 전에 권양숙 여사 친인척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검증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다가 허위사실임을 자수하고 밝히고 자숙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그러면 문준영 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이야기 안 하겠다 했는데 그 권양숙 여사 친인척 건을 죄송하다고 사죄하자마자 다시 문준영 특혜 관련해가지고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영 씨 특혜 채용 10여 건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많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제보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주는 조작을 지시했건 안 했건 묵인했건 안 했건 공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고 그렇죠. 공표죄가 있죠.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했어요. 마찬가지라고 네. 보는 게 지금은 이제 누가 조작했느냐 조작이 윗선 국민의당 수뇌부에서 지시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 되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네. 1차 수사는 거기서 네.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영주는 왜 기존의 최고위원들하고 좀 다르냐면 현직 의원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용주로 국민의당 이용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건데 기존에까지는 어쨌든 원외 인사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대충 뭐 정치적 책임이 덜 지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용주부터 시작은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걸리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예. 그러면 의원직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부터는 검찰이 치밀하게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와대 오다를 지금 안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또 네. 노무현 정부처럼. 예.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일체 관여를 안 한다는 거 일체 아니에요. 관여를 검찰 수사에.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실추된 검찰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양면성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그 발본색원 하자라는 주장에 약간 동의를 하는데 너무 세게 안 밟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정무적인 이야기보다는 원칙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돼서 최소한 선거에서의 어떤 형태로든지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안 돼요. 맞아요. 있는 사실로 겨뤄야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홍준표가 뭐 여러 가지 나쁜 짓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면 그것은 투표의 힘이고 민의라고 저는 보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걸로 다 밝혀지고 나서 근데 없는 사실로 공적해된 그 부분은 정말 엄중하게 다뤄야 될 아주 나쁜 죄질 나쁜 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국민의당은 한 20명 정도는 탈당할 것 같은데 안 하죠. 아직은 물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광주시당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많아요. 네, 이 정도의 움직이고 있고요. 당이면 한 10석에서 15석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당장 지금 줄여줘야 예, 돼요. 네. 당장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3년 가까이 남았고요. 지방 하부 조직은 지금 선거가 지금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미 나간 자리에 채워진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들어오는 게 싫죠.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끈떨어진 연이 이제 국민의 민의에 의해서 결국은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당 소속이었거나 소속인 사람들은 지방선거에서부터 하부 조직이 물갈이가 되는 형태로 가겠죠. 이러면서 그 흐름이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건 저는 국민의당 사건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된 호남 정치의 흐름 속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개과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야권이 당시 다시 통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만드는, 정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이런 정치를 하고 어떻게 5.18 묘를 갈 수 있고 김대중 대통령 묘에 앞에 참배할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요. 무슨 부끄럽죠. 맛을 못하겠고. 예. 측면에서 좀 다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측면 정치적인 책임 여부고 두 번째는 신적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있는 건데 어차피 지금 검찰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첫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박지원 대표의 허락 없이 이게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당의 구조상 그래요. 공명을 선거팀에서 이준서나 누군가가 이게 제보자가 없고 조작된 것을 알았고 이 조작된 사실이라고 당 대표한테 말을 하지 않고 이런 게 제보되었다라고 거짓말을 누군가가 쳤다 하더라도 이것을 윤허를 당 대표가 하지 않고 이거를 당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토론회까지 하지만 정황들로 보면 두 가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최소한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전제하에는 제보 조작이 허술하고 검증이 안 된 걸 알면서도 해. 근데 이제 좀 더 나가시는 분들, 뭐 특히 신비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지원이 사실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까지도 저는 그렇게 의심할 봅니다. 수 있는 거예요. 예. 모략을 아시는 분이어서 그래서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유미가, 그럼 그 시작을 이유미가 아이디어 반짝, 원중 제보 조작 해볼까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향식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조작 한번 해보자. 그 뉘앙스로. 거기에 그 어떤 책임이 있냐를 증명을 법으로 못하니까 지금 이 상태의 미필적 고의란 말이 나오는 거지. 결정적인 단서 하나 예를 들면은요. 핸드폰에 뭐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문준용 씨가 취업을 특혜했는데 문재인 후보 백으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백으로 한번 취직시켜 보는 걸로 방향성을 맞. 자, 국민의당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이야기가 어디까지 온 거냐? 이달 말까지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우하고 김인원이 여러 차례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준서가 이유미한테 사실은 제보자가 없다는 것을 들었다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준서는 그 들은 걸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준서가 그걸 독단적으로 알면서도 윗선에 다 알리지 않은 채 이거를 실행했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의당 관련된 공명선거 추진단부터 시작된 그 윗선들이 알면서도 대선 전에 고호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드디어 이용주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의원을 이번 주 중, 우리 방송 나가는 이번 주 중에 이미 이 방송이 나가면 소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주를 소환을 그래서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박지원 전 대표, 당시 선대위원 나가서 얘기했다라는 건 이 문제를 제기했고 당 전체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 리더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서 사법적으로라도 박 대표는 그 책임을 면기 어려워요. 특히 박지원은 그런 것 같아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죠. 계속해서 거짓말한 게 지금 2번, 3번 들통이 났잖아요. 심지어 당이 통화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거는 본인이 굉장히 지금 창피하고 당혹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당혹이죠.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이걸 덮고 있는 게 아까 그 미필적 고의나 정황은 뭐냐면은 누가 봐도 그랬을 것 같고 시스템도 그래. 박지원이 모를 리가 없어. 근데 보통 청문회 같은 데 나오면 정치인들 하는 말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로 전화통화 내용이 녹취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뿐이지 박지원은 사실상 이런 정황들로 보면 왜 건장도 알았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까지 조사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마무리하고 발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박지원 전 대표에게는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들어서 이것은 뭐냐면 피의자로 특정하기가 아직은 힘들다라는 이유거든요. 검찰에서. 그래서 소환 조사보다는 박지원은 서면 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그거잖아. 미필적 고의야. 심증적으로는 그래. 박지원도 검증이 허술한 거 알면서 그 정도 사안을 발표하려면요. 최소한 당대표가 오케이 사인이 나야 돼요. 근데 박지원은 그게 확실한 검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의 정황은 있어. 근데 요거는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